오늘은 다음 주 출조하기 전 제가 먼저 여기 낚시점을 왔습니다. 지난번에 첫 출조를 하고 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한 게 있고 또 언제까지나 이제 빌릴 수만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떤 장비를 쓰면 좋은지 한번 여기 낚시점에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점으로 고고. 여기는 인천에 있는 신통 낚시라는 곳이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민물 낚시 출조하는데 네네. 관련해서 좀 장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저희는 일단 그 초보 낚시고요. 한 그 초보자들이 쓸 수 있는 붕어 낚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낚시점이 굉장히 깔끔하고 또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물 낚시는 위층에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어느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초보시라니까 아직 취미가 아직 뭐 다 정착이 안 됐다고 가정하에 맞습니다. 저렴한 거부터 우선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50% 이상 세일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보통 유로터에서 사용하는 낚싯대 길이는 5m 이상, 메다로 따지면 한 5.7m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칸수로는 우리가 3위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위칸 기준으로는 이제 한 62,500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토에서는 떡밥을 통해서 미끼를 통해서 이제 집어를 하는 그런 기법이다 보니까 그 잦은 투척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잦은 투척을 해야 돼서 낚싯대가 적당히 가벼워야 되고 또 경질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래도 저렴하면서도 경질성과 경량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낚싯대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희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요건 NS 블랙홀 루어 전문 회사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대량 구입을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가 타격가 세일을 해서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2대 우리가 말하는 일명 쌍포 2대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2대를 운영하는 거는 한 대보다는 2대를 통해서 집어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대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3위대 하나랑 네. 또 하나는 어떤 거를 구입하면 좋을까요? 요 제품 말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3위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2구대라든지 뭐 이렇게 28대라든지 이렇게 유사한 좌우로 똑같은 칸수를 좌우로 낚싯대를 편대를 해서 하는 기법이 있고 길이를 좀 더 단차를 줘서 낚싯대 단차를 줘서 앞뒤로 이제 그 집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위칸 2대를 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법은 아니지만 앞뒤로 이제 28이나 뭐 2구나 3위 뭐 이렇게 30이나 3위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저희가 3위대랑 뭐 한 28대 그렇게 사는 게 낫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같은 칸수를 2개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또 공략하는 어떤 그런 또 칸수를 또 이제 또 동일하게 해야 또 혼란도 좀 덜하고 또 이해도도 좀 빠를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낚싯대 여러 가지 재원이 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아야 또 취미를 계속 또 영위를 하니까 또 즐거움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생각되네요. 저희는 이제 3위대 2개를 업어가겠습니다. 네. 3위대 2개 좀 부탁드리고. 그러시죠. 낚싯대 말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밑에 받침대도 있고 세트가 되게 많고 그러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낚싯대가 결정이 됐으면은 예. 그 낚싯대 길이에 맞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받침대. 받침대는 3, 2칸 기준이면은 약 한 3절 정도가 적당합니다. 3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이가, 편 길이가 한 2m 한 30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낚싯대가 한 5.7m 정도의 낚싯대 길이를 이게 받침틀에다가 고정했을 때 거치할 수 있는, 이상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3절 받침대, 그 3절 받침대를 같이 구입을 하셔야 돼요. 낚싯대 숫자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로는 이제 낚싯대와 받침대를 거치할 수 있을 받침틀.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가 쌍포 받침틀이라고 하는데 받침틀이 필요합니다. 받침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받침틀은 보통 이제 뭐 단이라고 하는데 뭐 1단, 2단 뭐 이렇게 그 단이라는 거는 낚싯대의 숫자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개구의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낚싯대 유튜에서 이제 보통 쌍포 2대를 운영을 한다. 곧 2단 받침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단 받침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쪽 수도권이나 이제 이쪽 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우리 조사님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회사 제품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가방이 지원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보면은 지금 구성품을 제가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자, 요게 지금 메인에 요게 받침틀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요 제품은 우리가 통상 노지, 야외 노지에서 쓸 수 있고 또한 유료터에서 쓸 수 있게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메인 틀에서 뭉치,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유료터에서 사용할 때는 앞쪽은 접고 뒤쪽에 여기 구성품 중에 이게 나사가 있어요. 고정 나사, 요 나사를 통해서 요 밑에 유료터 밑에 판에다가 나사를 고정하거나 혹은 그 고무 밴드, 우리가 고무 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서 삽입을 해서 요 받침틀을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지에서는 이렇게 팩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팩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꽂아서 바꾸서 고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뒷꽂이를 상단 부위에 고정을 해서 낚싯대가 이탈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거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약 한 5만 한 7천 원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붙어 있는 것보다 할인을 해주시는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세일을 합니다. 예전가보다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네네. 모든 제품은 저희가 세일을 해요. 근데 이제 세일 할인율이 조금 틀려서. 낚싯대와 받침틀을 이제 구매했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또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유료터에서는 그 낚시하는 환경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자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유료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여 또 준비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자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고기를 이제 잡아서 입질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이제 내 쪽으로 이제 잡아서 이제 뜰 수 있는 뜰채가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뜰채를 좀 사용을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고기를 잡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뜰채를 통해서 고기를 떠서 안전하게 떠서 또 옆 조사님들한테 또 방해가 안 되게끔 랜딩을 잘 해서 고기를 떠서 뜰 수 있는 그런 뜰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뜰채도 하나 이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뜰채 한번 보실래요? 네. 그래요. 뜰채도 저희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통 민물 뜰채는 보통 2단 혹은 3단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료터는
물가하고 낚시하는 환경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긴 뜰채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 뜰채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뜰채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가 말하는 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뜰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접어져 있는데 요거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망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 부위에 이제 대와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사 타입으로 해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요 상태는 이제 우리가 1단이 되는데 요거를 분리를 해버리면 여기 나사 부분이 여기 대 손잡이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빼면은 안테나 방식으로 2단이 펼쳐집니다. 이런 거를 사용해 주셔야 좀 더 안전하고 또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것 같아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뜰채가 저희가 세일가가 매우 잘 나온 제품입니다. 내구성도 좋고요. 기본 장비는 다 된 것 같고 이제 보면 되게 소모품이 많더라고요. 뭐 캠이라든지 뭐 낚싯줄이라든지 추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시죠. 자, 이제 찌 코너에 왔습니다. 이제 찌는 다양하게 있어요. 찌를 선택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유료터는 수심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깊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환경을 좀 깔끔하게 하고 바닥을 좀 입질에 어떤 그런 거를 깔끔한 입질을 조사님들이 좀 얻기 위해서 그 사장님들이 유료터 사장님들이 준설이라든지 바닥을 관리를 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수심들이 좀 깊어요. 통상적으로 조금 한 3m권 혹은 한 4m권들이 3m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다는 거는 곧 우리가 또 손맛도 또 좋지만 그만큼 찌의 길이가 좀 더 길어야 돼요. 또 찌의 길이가 길다는 거는 곧 안정적인 찌 올림, 우리가 민물 낚시, 올림 낚시에서의 어떤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찌 올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찌가 조금 길어야 돼요. 그래서 찌의 규격은 한 50cm 이상, 그래서 한 60cm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찌 올림을 위해서는 찌가 모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슬림하게 나와 있는 찌,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 부위가 짧고 동그스럽게 나와 있는 찌. 일본 말로 우리가 보통 다루마라고 하는데, 보통 유료토는 조금 이렇게 좀 찌 길이는, 찌 몸통의 길이는 좀 짧고, 그 다음에 조금 오목한 이렇게 볼록한 다루마 스타일들을 좀 많이 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의 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은 50 이상, 6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3익한 기준이면은 부력이 이제 이렇게 찌에 뜨는 힘, 그거 갖다 부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력이 보통 3호 이상, 3호에서 한 4호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규격의 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낚싯대에 우리가 채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낚싯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원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올림 낚시, 붕어 바닥 올림 낚시는 카본 성분의 낚싯줄을 선택을 합니다. 줄은 호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규격인데 3호 밑으로는 이제 2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꺼운 줄을 선택하시면은 여러 가지 조금 불리한 점이 많아요. 찌 올림도 조금 둔해지고, 그 다음에 낚싯대의 어떤 파손율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2호 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호 줄도 금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한 10,000원 초반부터, 10,000원 초반부터 한 2만 원대 후반까지 있는데,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한 이런 10,000원 초반대
이런 2호 줄 정도 카본, 플로로 카본 줄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찌와 낚싯줄까지 이제 구매했고요. 다음은 어떤 걸 구매합니까? 다음에는 이제 바늘,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타 작은 소품들, 찌를 고정해 줄 수 있는 기타 소품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바늘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늘에는 미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늘이 있는 바늘과 미늘이 없는 바늘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되도록이면은 미늘이 없는 바늘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기도 조금 상처가 좀 덜 나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또 바늘에서 뺄 때도 좀 더 빼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좀 미늘이 없는 바늘을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미늘이 없는 바늘의 규격은 약 한 5호에서 한 8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붕어 위주로 그 유료터가 환경이 붕어가 많은 유료터다 그러면 이제 한 5호나 6호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 혹여 이제 우리가 손님고기라고 하는 이제 향어나 잉어가 좀 더 많은 그런 유로터에서는 7호 이상 9호 정도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붕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한 5호에서 6호가 적당할 겁니다. 미늘이 없는 바늘로. 이 바늘은 이제 미늘이 없는 6호 바늘을 제가 권장해 드릴게요. 목줄의 길이는 약 한 10cm 이상 될 것 같네요. 한 1cm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줄의 길이가. 오래전에는 고정찌 방식을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동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또 유동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은 찌가 유동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치기를 하는 그런 행위가 좀 더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유동 방식 찌 고무는 원줄과 찌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체, 우리가 통상 찌고무라고 합니다. 유동 찌고무,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통상 미디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동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잡아주는, 앞뒤로 잡아주는 스토퍼.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스토퍼까지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구매합니까? 이제는 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봉돌이라는 거는 이제 찌의 부력과 이 추의 무게를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거를 찌 맞춤, 0점 맞춤이라고 보통 합니다. 찌는 부상하려고 하는 성질, 이 무거운 추는 가라앉으려고 하는 성질을 서로 맞춰주는, 그걸 보통 우리가 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 맞추는 그 봉돌이 이제 주봉돌.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깎는 방식입니다. 편납을 또 감아서 쓰는 그런 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사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케미와 떡밥, 곧 미끼.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케미 코너인데, 이제 케미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케미컬 라이트 그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LED라는 어떤 그런, 케미도 규격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케미는 보통 민물에서는 3mm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은 아주 간편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3mm에 요거 위에 있는 붉은 계열은 요거는 주간에 쓰는 그런 주간 캠이고, 요 밑에 가운데 부분이 요게 LED 램프예요. 요 램프고, 밑에가 이제 이 램프를 불을 켜줄 수 있는 건전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요 램프와 요 건전지의 무게의 합이 요 주간 케미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맞출 때 우리가 주간과 야간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케미의 무게가 변동이 있으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요즘은 우리 조사님들이 무게가 동일하게를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주간 케미와 야간에 이용하는 그런 전자 케미가 무게가 같게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모든 걸 다 샀고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통 낚시에서 구매는 다 마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출조 때 제가 뵙겠습니다.